제13회 LG화학 미래의학자상이라는 매우 영예로운 상을 이렇게 받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회가 새롭고, 모든 관계자분들과 저를 지도해 주신 주임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오승하 교수님, 그리고 이준호 교수님, 또 박무균 교수님, 서명환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많은 연구를 접하게 되었고, 지금 말씀드린 유전성 난청이라고 하는 연구에 조금 디깅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하였는데요. 그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최병현 교수님께 특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당시에 많은 도움 주셨던 구자원 교수님과 또 송재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전임이 1년차 처음 시작을 제가 서울시립 보라매 병원에서 시작을 하였는데요. 그때 많은 연구 기회를 주시고 치매와 연구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영호 교수님, 박민현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군의관 3년차 때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요. 제가 연구할 때 정말 서포트를 많이 해줍니다. 옆에서 같이 아내분도 공부를 한다라든지, 절대 주말에 제가 논문 쓸 때 어디 가자, 놀아달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아내의 서포트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제 부모님과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정말 많은 서포트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난청 환자들에 있어서 루틴하게 시행되는 보청기, 청각 정도에 따른 이런 인공와우 치료가 아닌 환자 개별적인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시게 되면 사이언티스트가 과연 밀라라고 있는 배튼병을 앓고 있는 환자 한 명을 위한 하나의 약제를 개발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여러 진단 오디세이를 거치다가 그 배튼병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는 유전자 ASO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지금 어느 정도 재활을 하고 있는 환자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난청이라고 하는 질환이 꼭 난청만 동반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질환, 증후군성 난청을 보이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에게 이런 난청, 꼭 인공아웃 수술이 아니더라도 개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 환자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종상 시상식에서 그런 조인성 배우가 대상을 받고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이 도움이 되지 않게 계속적으로 어떤 역할이든 자기의 최선을 임무를 다하겠다. 그런 문구를 좀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공의를 할 때부터 환자분들께 많이 듣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의사에게는 너무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에게 제가 수술 동의서 이런 걸 설명할 때도 조금은 정말 신뢰가 주고 있나 이런 조금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서 조금은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런 조금 천천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라든지 조금 신뢰를 드리고자 어느 순간부터는 말에 대한 속도를 조금 늦췄고요. 그리고 말을 가능하면 또박또박 하고자 하는 연습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교수님들과 많이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은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맡은 역할처럼 보다 유전성 난청 연구를 더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난청이 발생했지만 자기가 왜 난청이 발생했는지 모르던 환자들에게 그 정확한 원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고요. 그 원인을 제공해 줌으로써 정확한 기전을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보청기, 인공와우 외에 다른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환자들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사가 되도록 더 열심히 정진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LG화학 사장님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께 이렇게 너무나도 훌륭한, 너무나도 영예스러운 상을
부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상으로서 더 많이 연구할 수 있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상에 부끄럽지 않은 좋은 의사, 좋은 의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연구해온 논문들과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난청 관계된 이과 질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많은 질환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발생 빈도는 선천성 소아 환아 중에 500명 중 1명꼴, 또 70대 이상의 노인성 난청 환자 중에 약 30%가 청각재활을 요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정도는 가벼운 경도 난청으로부터 인공와우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심도 난청까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는 약 50%에서 60%가량 아주 많은 빈도로 해당되는 난청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 유전자에 대한 돌연변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멘델리안이라고 하는 유전 법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런 기전을 바탕으로 유전자 치료에 대한 적용도 요즘은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큰 주제는 유전성 난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50%에서 많게는 60%까지도 그 난청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난청 관계되어 있는 유전자, 그에 대한 돌연변이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휴먼 지놈 프로젝트 이후에 NGS에 대한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현재 난청 분야에서도 약 200개 이상의 난청을 설명할 수 있는 유전자들이 현재 규명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한 기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표한 하나의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의 최병윤 교수님을 PI로 해서 진행했던 연구였습니다. KSNQ4라고 하는 포타슘 관련된 채널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언어 습득기 후에, 즉 성인 유전성 난청의 약 10% 정도의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당에서 진료 전문의로 근무할 당시에 이렇게 KSNQ4에 돌연변이가 발생한 새로운 돌연변이가 발생한 세 가게를 홀 엑섬 시퀀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발견한 이 돌연변이에 대해서 최병윤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펑셔널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같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였지만 유전형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기전을 보이는 유전형과 그 관련된 기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기전에 입각해서 그 약물학적 치료를 진행하였을 때 세포 수준의 연구이지만 난청과 관계되어 있는 포타슘 채널의 활성을 다시 레스큐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세포 수준의 연구이지만 현재 동물 수준에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임상에서 이렇게 환자의 개별 유전형에 맞는 약물학적 치료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정밀의학 관점의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전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NGS를 통한 원인 유전자의 발견은 청각 재활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그런 청각 재활에 대한 성공률에 대한 예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원인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발견함으로써 그 청각 재활에 대한 예후와 그 자연 경과를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비록 처음에는 제 외래로 난청 소견만을 표현하면서 왔지만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발견함으로써 더불어 중복될 수 있는 다른 표현형에 대한 예방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축적됨에 따라서 유전형과 표현형 사이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환자의 청각 재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앞으로 이런 청각 환자들에 있어서, 난청 환자들에 있어서 진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주제는
비록 이렇게 원인 유전자 돌연변이가 많이 발견되어서 이에 맞는 정밀의학, 유전자 치료라든지 연결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난청 환자들에서 보청기와 인공화호 이식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청기로도 청각재활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인공화호 이식은 가장 효과적인 청각재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인공화호의 연구를 이런 Next Generation Biomedical Imaging이라는 최근 기법, 메디컬 이미징 기법을 통해서 달팽이관 내에 발생하는 인공화호 후에 달팽이관 내에 발생하는 염증 반응들과 섬유 반응들, 또 다양한 면역 반응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난청과 이명, 이런 청각학적 증상과 치매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역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매스컴에서 이런 난청, 이런 이명이 있으면 치매에 걸리기 쉽다라는 기사들을 아마 쉽게 접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성인 난청 환자들, 중년기, 중장년기 이상의 난청 환자들에서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치매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전임의 시절 동안에 일단 청각 증상, 이런 만성 이명과 난청을 보이는 노인 환자들에서 그런 경도인지 장애가 어느 정도로 분포되고 있는지에 대한 유병률을 체크해 볼 수 있었고, 또 다른 교란 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이런 만성 이명과 난청이 경도인지 장애의 하나의 주요한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보고한 바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후속으로서 그러면 이렇게 만성 이명과 난청으로 오는 환자들에서 쉽게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이런 경도인지 장애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떤 바이오마커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환자들의 혈장 내에 있는 유비퀴틴 프로테아좀 시스템에서 프로테아좀의 액티비티와 프로테아좀의 컨센트레이션이 치매 단백질로 잘 알려져 있는 에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프로틴의 이런 정량과 컨센트레이션과 유의한 코릴레이션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만성 이명이 심한 환자들일수록 이런 프로테아좀 액티비티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아마도 환자 혈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프로테아좀 액티비티가 만성 이명 혹은 난청 환자에서 숨겨져 있는 경도인지 장애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의한 마커로 제시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역시 후속 연구로서 최근에 그럼 이런 만성 이명이나 청각 증상이 그런 경도인지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 치매로 이완될 수 있는 대사적이나 구조적인 브레인의 변화가 없을지에 대해서 해기학과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PET MRI 연구를 통해서 유의한 원인 되는 코르티컬 바이오마커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최근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종합하면 저는 귀를 전공하는 귀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이과 질환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을 예정이며, 특히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있어서 특히 유전성 난청에 대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다양한 유전학적 검사를 통해서 환자 개개인별의 난청을 일으키는 기전을 확인하고 그 기전에 입각한 치료로 이어나갈 수 있는 정밀의학의 관점에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